네, 안녕하세요. 신서채터스 모임장 30대 신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슬러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책 모임을 위해서 모여봤는데요. 이제 각자 가져온 책을 일단 비춰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그리고 슬러거님은 저는 고면 선생님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모임 때는 그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해서 이 책은 어떠어떠한 책이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뭐 소감을 느꼈다 짧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아침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아침의 공부 습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부를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슬로건님의 책은 한 줄로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내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 주도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 책 또한 주도적인 삶으로 역전하기 위해서 아침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법에 의한 목적인 거고 요거는 인생을 역전시킨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좀 원하는 방향성은 주도적인 삶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인 이시카와 가즈오라는 저자는 회계사이자 대학 강사이자 시간관리 컨설턴트이자 세미나 강사, 작가까지 5가지의 직업을 가진 슈퍼 셀러리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다양한 애가 제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건설회사 회계부서에서 목적 없이 일하다가 20대 후반에 번뜩 이대로 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회계사 시험에 도전을 했고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공부를 해서 결국 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 수기를 쓴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의 과정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확보를 한 이유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너무 많이 감화를 받고 바로 실천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같이 하는 모임도 제가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걸 보고 나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 저희 오픈 채팅방 같은 데다 문의를 주시면 같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프롤로그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은지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 슬로건님도 이 다른 책을 통해서 주도적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 전제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내는 거에서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적인 삶이 어떤 걸로 있는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아니요. 본인이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 즉 삶의 변화를 변모한다는 거는 지금에서는 어떤 점이 좀 답답하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먼저 시간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에 있어서 좀 많이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의식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 쓰는 게
사람은 내가 편한 걸 자꾸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편하고 만족이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영상 보는 거였어요. 영상을 보면은 당장 이 힘든 마음과 이런 것들을 조금 잊을 수 있고 거기서 결과값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게 자꾸 중독에 걸려서 하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계속 내가 뭔가 보람도 없고 계속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낭비하는. 네, 맞아. 낭비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분이든 여러 강의를 통해서 독서를 진짜 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발전적인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거를 자제하고 시간을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만큼은 제가 주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자면 시간 낭비에 대한 게 네. 지금 좀 답답하다. 네. 근데 또 그게 잘 안 고쳐지고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고서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장 주도적이고 싶은 부분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직장에 다닐 때도 그러긴 했지만 그 아침 시간을 그 회사를 다니면 하루 8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이 앞에 뒤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그걸 도와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뭐 아침에 막 달려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막 그래서 에너지가 빨리고 퇴근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아침을 맞고 하루가 이제 하수구에 채수구멍에 물이 빨려나가듯이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반복이 되면 말씀하신 시간 낭비의 굴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회계 업무를 일종의 사무보조원이죠. 다니다가 나 이렇게는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침에 30분씩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이 왕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왜 아침이냐부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회식, 뭐 아니면은 친구들의 유혹, 아니면 쉬고 싶은 마음, 대표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생각해봐라. 거의 하루 종일 일을 위해서 앉아있든 일을 하든 하고 나면은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근데 새벽 시간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직장인분들도 다 이제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이 왜 회계사 목표를 어느 날 하게 되었는가? 왜 잡았을까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못 계기가 맞히셔도 아닌가요? 돼요. 네. 뭐 회계사의 그 월급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잘 된 사람의 계기를 아닙니다. 본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뭐였냐면은 회계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이제 회사 생활도 너무 수직적이니까 너무 숨이 막 답답해하는데 또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던 와중에 그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부조리한 데 따르고 하는 그런 부장들을 다 포함한 일원들이 어느 날 이제 외제차를 타고 어떤 양복을 입은 멋진 사람이 와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엄청 그 굴복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게 존경해주는 어떤 한 인물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계사였던 거죠. 내가 따라야 되고 숨막히는 회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존경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뭐 월급도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회계사 해야겠다 라고 하고 되게 시작을 합니다. 솔직하네요. 네. 약간 영화 더킹에 나오는 조인성이 검사를 하기 위한 비슷해요. 동기부여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도 그 생각을 그 생각이 했거든요. 들었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점은 이 사람은 뭐냐면 근데 뭐 예를 들면 회계사 시험에 내가 될까? 뭐 아니면 시험 준비 기간에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걱정들, 계산들 때문에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저자를 따라서 나도 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렇고
회계사 그걸 준비를 시작을. 저도 다른 전문직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회계사는 위한 아니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단언합니다. 아침 시간을 다스리면 무엇이든 잘 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 단순히 어떤 전문직, 이직을 위한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해서 탑을 찍고 싶다라든지를 위해서 아침 30분씩만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의 장점을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집중이 제일 잘 되고 컨디션이 제일 좋고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또 아침 시간이 좋은 이유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녁에 일하는 사람도 내가 저녁 6시부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5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딴짓을 하면은 그 딴짓을 하는 만큼 줄어들겠죠? 그 7시가, 6시가 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긴장감이 있게. 아침 시간에도 나는 뭐 갑자기 반차를 쓸 수도 없고 나가기 전에 딱 그 시간 동안에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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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또 이제 다음 파트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회계사라는 걸 했는데 목적이랑 목표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회계사가 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제일 큰 거라면 그 밑에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싶었고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한 목표로서 회계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목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람은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30분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 감정. 6시에 일어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한다. 좀 힘들겠다 처음에는. 네,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잠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 설정을 뚜렷하게 하고 거기에 위한 목표로서 회계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에도 이제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라, 정해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당신을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 소제목인 내가 나를 더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결합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화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단점으로 인식을 했는데 자기 친구한테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뭐 나의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어라고 했더니 그 스스로는 내가 이런 단점이 있네라고 했던 일화를 그 사람은 되게 좋게 해석한 거예요. 장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낌표가 딱 뜨면서 내가 나를 더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집중을 내가 조금 짧게 하는 것 같다. 단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양한 거를 한 번에 많이 다루고 하실 줄 아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더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나의 장점을 또 확인을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든지 여튼간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여정에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2장에서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달려가려면은 방해받는 일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방법들을 2장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사람은 내가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가려면 내가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이 목표를 다루기 위한 목적이 내가 정말 가슴으로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본 저자라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새로 더하려면 우선 버려라.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자. 취미를 버리자. 야근을 버리자. 친구를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SNS를 본다던가 영상을 보면서 한다던가 하는 시간을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취미도 버리고 야근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라.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취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념하기 위해서 취미를 버려라가 있고 그리고 야근과 관련해서는 일을 또 집중해서 딱 끝내버려라 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친구도 이제 뭐 술 한잔 먹자라던가 이런 감정적인 만족 부분이 있긴 한데 내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은 그것도 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고의 모닝 루틴을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팁을 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녁에 공부를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랑 같이 맞붙여줘요. 근데 저도 실제로 저녁에 뭐 퇴근하고 9시, 10시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이 나왔던 게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일어난 시각으로부터 한 14시간 정도가 초과되면은 거의 술을 마신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집중을 하고 저녁에 좀 더 하게 된다면은 그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한 14시간 정도 그 안쪽에 끝내라. 넘어가지 않게.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방금 말했던? 뭘 아침에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죠. 야근, 뭐 야근도 친구. 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야 그 시간 안에서 그렇죠. 내가 중간에 있는 일 시간을 빼고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하면서 또 느끼는 게 5장에서 이 루틴의 절대적 이점이 있는데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무엇이든 이룬다 라고 합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저희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기 개발이랑 성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찬물 샤워, 이불 정리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워낙 얘기를 많이. 네, 이불개기에서도 근데 나오는 게 아침에 당신이 한 아주 작은 성취가 오전과 하루의 성취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불개기도 좋지만 이 나를 위한 투자 시간을 새벽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 낮에 일을 할 때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엄청난 좋은 연쇄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묘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도 좀 더 어깨가 펴지고 내가 회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그래서 슬로거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이제 왜 아침이어야 되는가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들어오실 텐데 아침이 저자는 저녁에 비해서 4배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배. 그러니까 똑같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해도 아침에 한 거는 곱하기 4배의 효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가장 깨있고 컨디션이 가장 좋고 에너지가 배터리라고 친다면 계속 줄어드는데 아침에 풀 충전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이게 이 타이머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 끝나면 출근해야 되기도 하고 집중이 더 잘 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더 잘 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근데 바로 집중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7장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알람 소리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즉시 행동하라. 그다음에 뜨거운 커피 마시지 않는다. 그다음에 TV를 버린다. 그리고 당근을 매달아 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자면 이 사람은 공부가 끝나고 정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리? 그러니까 아침에 뭐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7시야 나가야 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그냥 이 펼쳐둔 채로 가라. 왜냐면 인간은 준비하기를 정말 귀찮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자리에 오면 다시 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람 소리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알람 소리 일어날 때 느낌이 어떤가요? 아침에 띠띠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되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전날 밤에 커튼을 열어두고 자라. 빛으로 깨는 게 가장 소프트하고 좋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알람 소리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깨는 알람 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네네네. 네, 과학적으로는 고음이랑 저음이 이제 적당히 반복이 되는 뭐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라든가 이런 마일드한 노래를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뜨거운 커피 마시지 않는다는 이게 황금의 시간이기 때문에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멍 때리지 말았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TV를 버린다 이거는 취미 버린다 야근 버린다 친구 버린다 하면은 다들 이제 슬로건님도 아까 이제 꿀꺽 하셨는데 되게 아니면 말고요. 이 보시는 분 중에 그걸 어떻게 해? 나 술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보상으로서 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SNS를 아예 끊어라 이런 느낌보다는 아침에 할 걸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보상으로서 TV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켜고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충격을 받았던 그 구절은 그냥 어떤 열차를 타고 나면은 그 열차가 계속 달리는데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 또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냥 TV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그쵸. 나는 오전에 이런 시간을 보냈고 네. 똥똥 그 정도 적당한 보상을 받게 됐어. 이렇게 보는 거랑 네, 보상으로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르죠. 그냥 보는 거랑 완전히 주도권에서도 다른. 네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침에는 날 위한 투자를 하고 저녁에 이제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듯이 보상으로 TV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지속 가능한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처음에 목표 목적을 정할 때 이 사람이 꿈꾸는 게 있어요. 나는 회계사가 돼서 건물 하나에서 위층은 엄마 아버지 살 수 있는 거를 나한테 투자해 준 거를 보상을 해드리고 지하 1층에는 당구장을 만들어서 외제차로 퇴근하면은 이제 재즈를 틀어놓고 당구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야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하면 거기로 가는 길이 또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쓴 이 습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책이 또 이거거든요. 1일 30분 공부로 인생을 역전하라.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이나 딱 30을 찍고 나서부터는 한국 분들이 되게 내 인생 왜 이렇게 막 잘 안 되지? 막 어떻게 바꿀 수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그냥 좀 더 포기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싶고 내가 좀 진짜 바꾸고 싶다라는 걸 원한다면 먼저 이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방법서 같은 거거든요. 수학 익힘책처럼 이거를 또 읽으면서 또 그 나무를 잘 자르려면 나무를 잘 자르는 연장에 1시간 이상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책으로 또 연장을 또 날카롭게 벼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침 시간이 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또 미라클 모닝이랑 좀 다른 결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꼭 아침이 아니어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우연히 발견을 했었는데 굉장한 동기가 주어졌고 많은 꿀팁들이 들어있었고요. 지금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하루의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매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이게 그 아침에 그렇게
그걸 보내고 시작하는 거 네. 그리고 내가 TV를 보더라도 내가 상을 주고 한다는 그 말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게 그쵸. 꾸준히 쌓였을 때 그게 무서운 건데 맞아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오, 슬로건이요. 오. 네. 근데 이제 사실 성공 책에서는 그 작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사실 그거 작은 거 하나 못 바꿔서 인생이 안 바뀐다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도 사실은 아침에 도전했다 잘 안 돼서 지금 아, 저녁 때 집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네네. 아침에 최대한 해보자 좀 그러고 있는데 좀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책의 내용이.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저자는 고명환 이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개그맨 겸 작가 겸 들어보셨어요? 작가 겸 영화 배우 겸 이제 CEO 겸 이제 강사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이분을 이제 영화 배우로 기억을 했거든요. 개그맨으로 이제 영화에도 나오시고 바바리맨 기억하세요? 아니요. 두사부일체에서 바바리맨으로 나오셨던 좀 개그맨으로도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인생에 변화가 오게 돼요. 뭐냐면은 스케줄을 엄청 바쁘게 34살에 바쁘게 보내다가 드라마 촬영하고 또 방송국 가고 그러는 찰나에 사고를 당하게 돼요. 졸음운전해요. 너무 그 매니저가 졸음운전 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까지 심장이 손상이 너무 많이 가서 이런 경우에 한 거의 2시간 뒤 1초 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유언을 하세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생이 딱 확 바뀐 거예요. 내가 그동안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돈에 대한 건 생각도 전혀 안 났대요. 내가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나름 영화배우, 개그맨으로 잘 나가고 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내 주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거는 병원에 있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유례 없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되게 이것보다 더 안심한 경우도 다 사망을 하셨는데 진짜 기적적이다. 기적이 있다면 당신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나고 이제 책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쓰여 있지만은 사실 이분이 책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은 게 요리였어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하는 거에 말하는 거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내가 뭐 연기하는 것도 자기는 감동을 못 받았었대요. 근데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는 감동을 받았었대요. 나는 그러면은 음식을 만들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4번을 망한 거예요. 4번을 실패를 겪고 그럼 사업도 책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자세하게 책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철저하고 했을 때 10년 전에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도 음식 장사를 하셨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매출이 상승하는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요리에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서 장사를 하는데 실패했을 때 이제 그 방법조차도 책에서 찾아서 성공을 한 방법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방법적인 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엔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지를 그걸 찾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보면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내 현실을 자각하는 거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쉽게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 더 수익을 늘릴 수 있는지를
계속 책을 보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쵸, 그쵸.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요하죠. 절대 남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자기가 남을 따라갔다가 4번을 다 말아먹어. 그러니까 4번 다 사업한 동기가 뭐였냐면은 이거 닭가슴살 잘 된다고 하니까 하고 이거 팔랑팔랑. 뭐 음식 이거 요즘 잘 된다고 하니까 하고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거를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먼저 자각을 한 다음에 올릴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1장이 흔들림 없는 삶은 세우는 내공.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태도. 네.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적인 걸 알려줘도 기본 마인드가 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술이나 이런 걸 알려줘도 결국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으면 결국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장사에 대해서 내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또 독서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래도 독서를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아침 30분 책을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는 거, 네. 자기가 목표하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네. 자기도 도서관을 새벽에 가는 습관을 길렸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국립도서관에 보면은 아침 새벽 6시에 고급 차들이 그 릴스 네.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공부를 하면 아침 시간대엔 그 사람들은 차가 다 빠져나간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무를 보기 전에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고급 승용차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독서에 내공. 대한 내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돈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부의 내공. 선순환 중요하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좀 저는 인상 깊은 게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처음부터 없잖아요. 그러면 왜 손님이 없지? 라는 질문이 나를 기운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서 왜 손님이 없지라는 건 부정적인 질문인데 여기 보면은 손님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쵸.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 있어서 살이 왜 이렇게 찌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를 어떻게로 질문을 다 바꾸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씩씩하게 그 현실 문제를 타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취적이죠.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로 왜 나는 이게 안 되지가 아니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저는 또 보이는 게 왜 난 출근하기 싫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모닝 루틴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얘기는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시간에 쫓겨서 가면 벌써 내 마음엔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싫다라는. 사람은 끌려갈 때 행복함을 절대 느낄 수 없다라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내가 가기 싫은 직장, 힘든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침 시간을 주도적으로 하고 갔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 고면 선생님도 지금 뭐 회사를 당장 그만둘까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그거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여기서도 하루 100번 100일간 외쳐라. 이거 더 마인드. 더 마인드에서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명원 선생님도 얘기를 했던 게 더 마인드의 그 하와이 됐을 때 그분도 사실 자기계발이나 이런 책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 자기계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싫어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뻔한 소리라고 맞아요. 자기네들은 안 하는데 하라고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봤자 되겠어? 맞아요. 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고명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 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뇌과학에서 봤을 때 외치고 질문을 했을 때 뇌에서는 스캔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스캔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라고 외치면은 100억 자산가가 되기엔 너무나 안 갖춰져 있는 나 자신이 스캔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억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1억부터 모아야 되고 1000만 원부터 모아야 되고 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스스로를 그리고, 되게 재련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한 열정을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는 예, 거죠. 바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종교처럼 그렇다고 딱 뭐 100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실 너무 먼 계획 10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났을 때 나는 좀 더 믿고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조금씩 해서 그런 성취감 얻다 보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짧게 묻고 싶어요. 그 슬러거님은 스스로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이라고 했을 때 원하는 거를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3개월, 6개월 100번을 외친다면 어떤 문장을 외치고 싶은지. 저는 일단 제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제 능력으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먼저 월 500 이상 버는 걸 목표로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능력으로 월 500 이상을 번다잖아요. 그럼 그걸 외친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부족한 거는 어떤 거인가요? 부족한 거는 셀프 스캔을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든지 책의 지식적인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무술 분야로 이제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가 잡혀져 있는데 이제 저한테 부족한 건 제가 이제 또 준비하려고 하는 게 시합이나 어떤 그런 경험치에 대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커리어가 없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식과 커리어 부족에 대해서 스캔이 됐기 때문에 CT MRI처럼 그 다음 스텝을 이제 또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실용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는 계속 바뀔 수 저도 지금 수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매일 외치는 100번이 있고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또 상세하게 적어놓은 저의 목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죠.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다라고 꿈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오늘의 법칙 이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라. 그것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동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사실 찾았잖아요. 저는 무술이란 분야를 너무나 좋아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 두려움 때문에 이걸로 돈 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나서 정말 여유롭게 돈 벌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운동하고 싶다. 이게 저의 꿈이었고 그걸 목표로 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놓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런 미래에 내가 돈을 잘 벌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뻐야지 하는 거는 안 온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오늘 하루 뭔가 행복하고 뭔가 또 깨닫기 위해서 책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사람은. 이분은 더 느꼈잖아요. 자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죽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가 나중에 유재석처럼 개그맨들의 목표는 유재석이니까
유재석처럼 되면은 그때는 난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죽음까지 갔다 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죽음을 네. 곁에 두고 네, 오늘 행복하게 그리고 네. 남의 눈치 보지 마라 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루지 마라. 네. 그래서 이분도 결국 자기가 가장 설레고 자기 안에 끌어오는 거를 고민 끝에 찾은 거잖아요. 자기가 200번을 썼대요. 자기가 뭘 좋아하지, 뭐 여러 가지 써보고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네. 그리고 다음 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할 때 실제적인 것들 중에서 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매력적인 식당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딱 인상 깊었던 거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맛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첫 번째는 그냥 뭐 다른 거가 다 필요 없고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맛만 보고도 경쟁력 있게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맞죠. 두 번째는 예쁘게 나와야 된다. 그 음식의 데코. 데코나 가니쉬. 모습들도 이쁘게 왜냐면은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중요하죠. 예. 홍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분명하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런 동기로 이렇게 실패를 겪고 이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오픈을 했다. 그러면서 그 마케팅 방법 중에 그 마케팅의 고전 책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얘기했던 게 공짜로 주어라 처음에 그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스토리와 연관된 걸 공짜로 준 거예요. 뭐냐면은 강의를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토리에 대한 강의를 식당에서 열었던 거예요. 공짜로 강의를 해주니까 식당으로 와라. 자연스럽게. 네. 그래가지고 강의를 너무 듣고 좋네. 다 감동을 받잖아요. 워낙 에너지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다 주문을 막 5개씩 3개씩 해가신 거예요. 고마워서 공짜로 이런 강의를 해주는 거에 고마워서. 좋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산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고객들의 마음을 고마움을 사니까 산다. 네, 그러면서 맛을 보게 하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유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따라했던 거를 막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식당만의 고유한 맛, 너무 고유한 중요하죠. 특색 시그니처. 이런 것들 시그니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좀 또 구체적인 게 장사의 회전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고객들이 몇 명 오고 왔을 때 얼마큼 시간을 얼마큼 보내고 이 테이블에 얼마큼 매출이 나는지 계산 안 해보고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백종원 그 프로 봐도 아니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장사 시작하냐고 혼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매출이 날 수 있는지를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업종 자체가 오래 앉아서 매출이 높아지는 업종이면 오래 앉게끔 해야 되는데 빨리 먹고 가야 되면 의자 세팅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네. 저는 조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 때 말씀드리자면 네. 흑백 요리사의 네, 네. 최연석 셰프가 네. 최고의 회전율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객단가를 굉장히 높여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모듈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랍스터를 주문이 들어오면 까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까놓은 랍스터를 다 준비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거기다 객단가가 높으니까 매출을 높게 해야지만 승리를 하는 미션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죠. 네, 그 사례를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 네. 책 속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럼 실패했을 때 내가 100%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교훈을 오로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해야 내가 고칠 수 있는 건데 남 탓을 해버리면 그 실패할 것도 내 재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독서다. 네. 독서의 책에서도 찾아보면은 이제 이분이 장사를 시작할 때 여기 그 차는 몇 속도로 차들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는지 사람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조사를 다 책을 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를 선정할 때도 책에서 이 메뉴는 시기를 타는지 유행을 얼마나 타는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고 그래서 건강하고 많이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걸로 선정을 하셔서 식당 오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네. 여기의 포인트는 네. 왠지 젖잘 싸인 것 같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로 내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네. 책을 통해서 네. 남한테 묻지 말고 지면서 얻으면서 가라. 네, 이런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할 때 책을 몇백 권 읽을 정도의 재산, 그 경험치의 재산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남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거는 온전히 자기한테 오지 못해요. 그렇죠. 환경 탓을 네. 하면은 얻는 네. 게 없죠. 네. 네. 철저히 자기 탓을 하고 고치고 분석하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된다. 자산이 되는데 그 태도 하나로 그게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태도를 일장에서 네. 강조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게 실패라도 얻는 게 너무 다 결과값이 달라버리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4시간씩 읽으시나 봐요. 네, 이분은 책을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많이 바뀌었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핸드폰 보는 게 좋거든요. 네. 진짜 노력을 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뇌가 완전히 바뀌어서 핸드폰을 10분 이상 보면 머리가 아프대.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 반대잖아요. 네. 책을 10분 보면 졸리죠. 머리가 아프고 핸드폰은 졸리죠. 3, 4시간 봐도 막 멀쩡하잖아요. 10시간 이상 볼걸요? 그렇죠. 다들? 그게 진짜 위험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씩 바꿔나가라 해서 책 보는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데 돈에 대한 욕구나 그런 욕심이 더 줄어든대요. 책에서 오는 만족감이 커지니까 옛날에는 사업을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를 했다면은 지금은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버렸대요. 책을 읽고 깨달음 얻는 게 너무 기뻐서 빌 게이츠랑 비슷하네요. 빌 게이츠 님도 네. 휴가 기간에는 아예 네.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책만 읽는 네. 시간을 가진다고 네.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지에 들어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서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낙타 1단계, 낙타 2단계, 사자 1단계, 사자 2단계, 그다음 어린아이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낙타 1단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보면 졸린 거예요. 2단계는요? 2단계는 그래도 30분 이상 보고 조금 책을 볼 수 있는 단계. 사자 1단계는? 사자는 내가 책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과값을 낼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단계가 사자 단계 1, 2단계까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어린이는 뭐예요? 어린이 단계는 이제는 진짜 사자는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만 급급했다면 어린이 단계는 남한테 줘도 더 기쁨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하는 단계고 그 어린이 단계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단계. 자기만의 철학. 네, 자기가 생각하고 책을 쓰고 자기만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인데 자기는 이제 어린아이 1단계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낙타 단계에서 팁을 주셨는데 처음에 현대인들이 책 읽기 너무 힘들면은 뇌를 속이면 된대요. 그냥 책을 못 읽겠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만지기라도 하래요. 만지고 조금이라도 봐라. 이거를 빼먹지 말고 해봐라. 그러면 뇌에서 이제 이게 들어오려고 하나보다 계속 그게 인식하게 돼요. 밥 먹듯이. 네, 왜냐하면 뇌에서는 새로운 뭔가 또 공장을 만들어내는 걸 싫어한대요.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졸립게 하는 거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 아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익숙하게 공장을 너 책 읽는 뇌가 돼 하고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게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도 꿀팁을 더하자면 네. 머리맡이나 네. 이제 일어나셨을 때 딱 짚으실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책을 두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이게 마무리일까요? 네, 또 하나 마무리는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돈을 벌 때도 돈 버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인상 깊었는데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다. 조급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패한다. 돈을 빨리 벌겠다고 덤비면 덤빌수록 돈은 도망간다. 당연하다. 돈을 빨리 벌려 할수록 무리수를 둘 확률이 크다. 그래서 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돈은 내가 억지로 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벌리게끔 만드는 건데 돈은 가치 있는 곳에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삶을 즐기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가치가 부여되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를 쫓고 내가 조금씩 쌓아나고 가게 되면은 그 단계로 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인내하기 힘들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찾게 되고 하다 보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마인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네. 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책을 음.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말고 음.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무술이나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분명히 원하는 수요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도 나름 연구를 해야겠다. 내가 가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보고 그걸 좀 다듬어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거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나도 커리어를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커리어를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겠다. 멋있습니다. 생각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책을 들면서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 내 삶을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이것도 내 인생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도적이고 가치를 전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신사 챕터스 신책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